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27번째 히키코모리 정신 이상자의 대규모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7번째 주제는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 아오바 신지가 되겠습니다. 1.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지 교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일본을 가장 상위에 손꼽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의 픽사나 디즈니가 워낙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우리나라 역시 웹툰을 기반으로 한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 하면 여전히 일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고 시중에 판매되는 만화책은 대부분 일본 작품이었죠. 슬램덩크, 드래곤볼 Z, 허리케인조, 테니스의 왕자와 같은 고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년탐정 김전일, 도라에몽, 크레용 신짱, 원피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도 교토 애니메이션, 이후 쿄애니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보다는 기존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역할을 주로 하는 업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1981년 채색 작업을 주로 도맡아 하는 업체로 출발한 교토 애니메이션은 이후 수많은 원작을 애니메이션화 하는 업체로 발돋움했고요. 이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붉은 돼지,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붉은 광탄 진리온, 크레용 신짱, 풀메탈 패닉 시리즈, 이누야사,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클랜레드 등 굵직한 대작을 만들어냈죠. 이로써 쿄애니는 명실상부한 일본의 대표 애니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1919년 7월 18일 이 쿄애니에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불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전 10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발생한 방화로 인하여 제1스튜디오가 전소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죠. 오전 11시 소방차 등 차량 약 30대가 출동을 했지만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목조 구조물, 나선형 계단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발화 후 20시간이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 20분 경이 되어서야 완전 진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건물 안에 있던 74명 중 36명이 사망을 했고 3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명만이 무탈하게 생존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화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는 일본에서 방화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 옴진리교의 살인가스 테러 때 13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3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테러 사건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 옴진리교 사건도 세계의 범죄자들 11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작화 작업 장소가 대부분 2층과 3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곳에 몰려 있었는데 화재 당시에 나선형 계단에서 순식간에 올라온 검은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적은 양의 휘발유만으로도 손쉽게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이기 쉬운 상태였죠. 다만 당시 교토 소방국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소방법을 위반해서 지은 곳은 아니었고 오히려 주기적인 방제훈련으로 2014년에는 소방청에서 표창도 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끔찍한 방화 테러 범죄자 아오바 신지. 그렇다면 이처럼 끔찍한 방화 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누구이고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인근 가정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 당시 그는 얼굴, 가슴, 손, 발 등에 광범위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문제는 이 남자의 가방에서 칼과 망치 등의 흉기도 함께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남자는 쿄애니에 불을 지른 뒤에 도망쳐 나오는 쿄애니의 직원들을 직접 흉기로 살상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화상을 입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과 같은 무자비한 살육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60화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1978년생인 범인 아오바 신지는 전형적인 히키코모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그의 가정사를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원래 꾸리고 있던 가정을 버리고 당시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과 불륜으로 재혼을 했고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신지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신지의 집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이 없었고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학교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지의 엄마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했고요. 아버지 역시 신지가 21살이 되던 해에 사망사고를 일으켜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 뒤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신지에게는 여동생도 한 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집에서 여동생도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신지는 몇몇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히키코모리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적인 행동을 연달아 시작하는데 2006년엔 속옷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2012년 6월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협박해서 2만 1,000엔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자수를 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합니다. 출소 이후에 이사를 간 사이타마의 원룸에서도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켜 파출소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죠. 이런 사회 부적응자인 신지에게 그나마 위안이 돼주었던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을 접한 뒤에 애니메이션과 제작사인 교토 애니메이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는 혼자 라이트 노벨을 쓰기 시작했고 이 채널에는 자신이 쿄애니의 여성 감독과 사귀는 중이다라는 망상글까지 올리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2년부터 감옥 생활을 하다가 2016년에 출소한 신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설 쓰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교토 애니메이션 공모전에 응모하기도 했지만 1차에서 낙방을 합니다. 문제는 이때 신지의 망상 장애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쓴 소설이 낙선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2018년 10월부터 방영한 쿄애니의 신작 츠루네 카제마이 고교 궁도부의 5화 내용이 본인이 쓴 소설과 비슷한 장면이 있다라고 믿었고 이후 나와 사귀던 여자 감독이 자신을 전과자라는 이유로 배신하고 낙선시켰으며 그렇게 낙선시킨 자신의 작품을 교토 애니메이션이 뒤로 몰래 표절해서 써먹고 있다라는 이 말 같지 않은 논리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귄 여성 감독도 없고 그 사람의 작품 자체를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중한 작품을 표절한 교토 애니메이션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 끝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3. 나름 치밀했던 범죄자의 계획. 신지는 앞서 이야기했듯 불을 지른 후에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직접 살해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거주하던 사이타마 현에서 교토 스튜디오까지는 500km 이상이 떨어져 있었죠. 따라서 그는 범행 3일 전부터 교토에서 거주하면서 범행을 계획했는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때부터 빨간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제1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약 400m 정도 떨어진 제2 스튜디오에서도 같은 차림으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교토 애니메이션 전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범행 하루 전인 7월 17일에는 CCTV에 휘발유를 담아갈 수 있는 통을 손수레에 싣고 걸어가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고요. 범행 당일인 18일 아침에는 약 500m 거리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즉 범행 3일 전부터 교토 애니메이션 근처에서 노숙을 하면서 범행을 위한 사전 답사 및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일 오전 신지는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40ml를 사서 두 개의 통에 나누어 담고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참사 중 하나인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15화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당일에 NHK의 TV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안키를 해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참 안 되는 날은 이런 것도 안 되죠. 이윽고 정문을 통과한 그는 죽어라 라고 소리치고는 약 10ml 가량의 휘발유를 사방에 뿌린 뒤에 라이터로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다 보니까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가 잔뜩 묻게 되었고 자신이 지른 불에 자신마저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집으로 뛰어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던 거죠. 황당한 것은 그렇게 체포 및 구출이 되는 상태에서도 그는 교토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글을 표절했다라고 중얼거렸다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망상장애가 지닌 끔찍함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낸 불에 얼마나 심하게 화상을 입었는지 이후 신지는 닥터 헬기까지 동원되어 오사카의 킨키 대학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당시 그는 3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전신에 9할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사망 확률이 97%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킨키 대학의 우에다 타카히로 교수는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를 죽음으로 도망가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신지는 약 4개월 만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그리고 비로소 2023년 9월 5일 첫 공판이 열렸고요. 당시 신지의 변호사들은 정신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주장합니다. 이후 몇 차례의 공판이 더 거듭되었고 2024년 1월 25일 교토지방재판소는 정신 이상은 인정하지만 신지가 형사적 책임 능력을 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하면서 사형을 결정합니다. 이후 신지는 다시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항의를 했지만 2025년 1월 27일 자신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는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의 망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